롤랑, 롤란도 같은 인물인데 이 인물이 각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그러니까 롤랑이 노래는 역사적 사건을 사건, 네. 기반으로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샤르마뉴의 생애라고 하는 음, 그 일종의 역사서죠. 거기에 한 대목에 이제 그 음, 롱스보어에서 기습을 받고 그 전사한 사람 명단 중에서 세 사람 가장 이제 높은 음, 사람으로 이제 추정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세 그래서, 번째로 인용되는 게 이제 롤랑이라고 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샤를마뉴 생애의 필사본들이 한 세 가지 계열로가 네. 나뉘는데 그 중에 한 계열에는 또 롤랑이 빠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혹시 롤랑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 역사서에다가 롤랑을 껴놓은 것은 아니냐. 음, 예, 네. 근데 일단은 롤랑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네. 빠져 있는 게 이게 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778년인가 하여튼 네. 그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죽은 778년 날이 맞습니다. 8월 네. 15일이더라고요. 네. 8월 15일날 참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어났어요. 날이네요. 어, 사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이제 다르게, 그래서 실제 사실하고는 이제 그 다르게 이제 각색이 된 건데, 그러니까 중세, 그러니까 이 브르타뉴 소재의 연애 일삼고 이러는 그 기사들이 아니라 전투 집단으로서, 이 전투 집단의 네. 일원으로서의 기사 중에서 가장 이상화된 모습이 음, 롤랑이라고 생각이 음, 돼요. 그러니까 실존 기사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기사로 꼽히는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마셜이라고 하는 음, 윌리엄 더 마셜이라고도 하고 음, 그냥 마셜이라고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기욤 르 마샬이라고 이제 음, 그 부르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국왕을 세 명을 모시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교육과 이런 걸 전담하기도 하고 음, 섭정까지 오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 아주 하급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오로지 충성심과 무력과 무예로만 이제 최고의 기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 이 마상 창술 시합에 500번이 넘게 출전을 해갖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음, 정도로 무예가 출중했던 사람이고 왕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정말 단신으로 돌격해갖고서는 구해 나올 음, 정도로 충성심도 강하고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아주 거구에다가 힘도 세고 그러면서 음, 머리가 작았다라고 얘기가 음, 나와요. 머리가 작았다라고 하는 게 머리가 나빴다는 음,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 칼을 뽑는 속도가 더 네, 빨랐다. 네, 이제 빨라. 이런 이제 묘사가 음, 있는데 거기에 가장 들어맞는 기사가 롤랑입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은 칼 들고 나가서 싸우고 음, 나서 생각을 하자.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상적이면서 좀 답답한 음,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롤라이 노래가 성공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올리비에인 것 같아요. 네, 올리비에가 원래, 없었으면은 그 네, 정도로 이 음, 작품이 성공을 하진 못했을 것 같고 롤랑의 노래 이후에 나오는 그 롤랑을 중심으로 한 그 작품들을 보면은 그 주제가 좀 더 희화화되거나 아니면 음, 강조돼가지고 롤랑은 사고를 치고 올리비에가 항상 쫓아다니면서 힘쓰고, 네, 뒷수습해주고 음, 샤를마뉴도 롤랑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롤랑을 보내면서 올리비에 보고 네가 따라가서 좀 살펴라 그렇죠. 이런다든지 그리고 음, 롤랑은 정말 대책 없는 사고만 치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부 프랑스 방언으로 쓰인 롤랑 외전이 있는데 사라고사의 롤랑이라고 네, 그 이교도 사라고사의 마르실랑의 그 음, 왕비 음, 프라미몽드가 음, 프랑스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질 것 같은데 그럼 지면은 자기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놔서 양다리 작전을 쓰자 음, 그래가지고 롤랑한테 연설을 네, 보내요. 미안해. 그래서 저쪽이 이기면 저쪽에 음, 붙고 우리가 이기면은 남편 나고 계속 살아야지. 근데 음, 그래서 이제 롤랑 보고 내가 사랑의 등표를 줄 테니까 사라고사로 살짝 들어와라 그랬는데 만나려면 진짜 살짝 들어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칼하고 창을 들고 정문으로 돌격해 들어가요. 대놓고. 그리고 나서 그 6만 명의 사라센 병사들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결국 구해주는 건 또 올리비에고, 롤랑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올리비에가 내가 저 막을 테니까 넌 저기 샘물가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친구가 쉬라고 한다고 또 가서 진짜 누워서 쉬어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그러니까 올리비에가 먼저냐 롤랑이 먼저냐 이게 이제 중세문학의 이제 굉장히 중심 주제로 떠오르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올리비에와 롤랑의 그런 이제 그 우정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작품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소재로다가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를란도에서 그 궁금한 게 올리비에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거의 존재감이 거의, 네. 없고, 그 이미지하고는 네. 좀 다르죠. 올리비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스톨포지 아스톨포,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롤랑이 뭐 이상한 짓 하면 가서 달려라 가서 이성도 찾아오고. 그 과정, 그게 이제 올리비에에서 아스톨포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게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사실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아스톨포라고 하는 인물도 프랑스 문시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이름이 완전히 나옵니다. 달라가지고 네. 그 작정인물 사전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게 그 사람인지 알 네, 수가 서로 없을 정도로 다른 이름이 거죠. 다르고 아주 언급만 되는 수준의 미미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롤랑을 예. 그 곁에서 지키는 그런 인물이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아스톨포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로서도 자세히는 그 파악은 음. 못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보이아르도나 네. 혹은 뿔치의 작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거기서 나오면서 특히 굉장히 그 아스톨포는 모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고 또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만큼 또 사건도 많이 칩니다. 그 롤랑의 노래가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 얘기를 컷을 하다가 넣으면 좋을 것 진짜 같아요. 네. 그 지금 해주셔도 캐릭터로 됩니다.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사라고사의 왕이 거짓 화친 제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롤랑은 저게 거짓이다 계속 싸우자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롤랑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린 그 간늘롱이라고 하는 위붓 아버지가 이제 특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롤랑을 죽이기로 이제 배신의 계약을 하고, 그리고 와서 샤를마니한테 거짓말해서 샤를마니 본군이 프랑스로 돌아가고, 그 후위 부대를 갖다가 이제 무사히 갖도록 맡고 있는 후위 부대의 이 책임을 맡은 것이 롤랑이 되는데, 원래 롤랑하고 12기사는 샤를마니 부대의 전위군이었거든요. 맨 선봉에 서는 부대였는데, 가늘롱이 롤랑을 죽이기 위해서 후위 부대를 지키는 그 지휘하는 장수로다가 이제 천거를 하고 뒤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센군이 후위군을 갖다 공격했을 때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 본군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롤랑의 노래의 그 핵심 갈등이 롤랑과 올리비에 사이에 그 이제 기사의 명예와 관련된 개념이 그 대립을 하게 된 거죠. 롤랑 입장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는 건 기사로서 수치다라고 하는 거고, 올리비에는 이거는 저기 전술적 판단이지 기사의 명예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본군을 회군시켜서 쉽게 이기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롤랑이 지휘관이니까 이제 싸우다가 다 죽어가는 걸 보고 뒤늦게 후회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뿔라프를 불어서 폐하를 저기 돌아오시게 하자 그랬더니 그때 올리비에가 화를 내죠. 이미 싸우기 시작한 다음에 그 나팔을 부는 거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배를 자인한 거라서 그건 기사로서의 수치다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자라는 얘기고, 롤랑은 이제 그 머리가 좀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도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둘 사이에 등장하는 게 그 띠르뱅 대주교가 와가지고 이미 늦은 거, 우리는 다 죽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폐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시신이라도 수습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불어라 해갖고서는 롤랑이 이제 칼을 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12기사, 롤랑을 포함해서 12기사는 다 전멸을 하고 뒤늦게 샤를르마니에가 돌아와가지고 이 사라생군을 갖다가 전멸시키고 복수를. 그리고 이제 아헨으로 돌아와 갖고서는 간들롱 재판을 갖다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그 이슬람 제국의 황제인 발리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슬람 대군을 끌고 상륙을 하잖아요. 이 이슬람 황제하고 샤를마니오가 싸우는 그 부분은 원래 롤랑의 노래는 없던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로서 다른 부분하고 그 에피소드 부분하고 사용되는 어휘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어버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데서 쓰는 동사하고 그 에피소드에서 쓰는 동사가 다른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롤랑의 노래의 다른 버전 중에서 그 에피소드가 빠져 있는 버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버전이 그 오리지널하고 가장 근접한 그 필사본인 건 사실인데 완전한 오리지널은 아닌 게 그 부분은 끼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읽다 보면 거기가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다르게. 처음에 썼던 이 천재적인 시인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죠.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구조가, 그리고 분량도 길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로 해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길게 하기가 참 힘들죠. 요약이 가능하실까요? 네. 이 광란 오를란도는 사실 너무 방대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롤랑이 이제 오를란도가 사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직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교 이렇게 두 진영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고요. 그걸 그 광란 오를란도 앞에 나온 작품, 사랑에 빠진 오를란도죠. 그러니까 마테오 보이아르도가 쓴 작품에서는 이제 사랑 얘기를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의 이렇게 카타이 왕국의 공주인 안젤리카를 등장시키고 이제 그 오를란도가 그 안젤리카에 대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기도 하고 싸움보다는 정신없는 거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보이아르도의 작품은 거기서 이제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걸 아리오스토가 광란 오를란도를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작은 사건들에서는 뭐 기사들도 이제 원조 롤랑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또 이슬람 진영의 그 진영들은 단지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교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특히 아시아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카타이라는 지금의 중국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콜럼버스에 의한 아메리카 발견도 큰 영향을 미쳤을이라고 봅니다. 다른 여러 지역의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제 이교도들이 많이 몰려온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교도하고의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를란도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반기까지 이제 바로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젤리카가 이슬람 진영 아주 평범한 여자 병사를 만납니다. 메도르를 만나가지고 메도르의 부상, 메도르가 참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주군이 죽어 있는데 그 시신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신 수습하러 가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죠. 같이 갔던 동료는 이제 죽고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한 것을 안젤리카가 보고 이제 치료를 해주고 사랑에 빠져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기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사랑의 낙서들을 좀 남겨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오를란도가 거기 와서 보고 그걸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믿는 순간 이제 미쳐가지고 그래서 후반부에서 이제 미쳐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게 바로 아스돌프 공작입니다. 음. 참 그 달나라 여행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달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오르란드의 제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미친 거죠. 제정신도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제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약쪽 진영의 그 전쟁을 결투로 끝냅니다. 예, 3대3 결투를 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승리한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그 뭐 콩나물란다를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원조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원조하고는 어떤 뭐 찾아보기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